안녕하십니까, 레온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레온스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처음 설치하는 것부터 레온스탁 가입하고 기능 설정하는 것까지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온스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레온스탁은 키움증권 오픈 API 기반으로 된 국내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는 레온스탁에서 자동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자동 매매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자동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미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신속 정확하고 승률 높은 기계적인 매매 방식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수가 없는 자동 매매를 사람이 이기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이미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프로그램 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죠. 레온스탁은 각 사용자의 매매 방식을 그대로 구현 가능하며 빠르고 실수 없는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레온스탁은 단타 수익 모두 가능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한 자동 매매 혹은 반자동 매매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온스탁 매매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는 레온스탁 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순서를 그려보았는데요. 자, 1번을 보시면 사용자의 조건 검색식을 통해 동작 시간에 맞춰 조건이 적중한 종목을 불러옵니다. 자, 먼저 API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사용자의 조건 검색식을 여기 리스트에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서 설정한 대로 동작 시간에 맞춰서 어떤 조건식을 불러올 건지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 1에서 편입된 종목을 주문창에 기록하고 그림 1에서 설정된 매수 금액만큼 즉시 매수 주문합니다. 자, 여기 조건 목록 부분에서 편입된 종목을 키움증권 서버에서 보내주게 되면 여기 주문창에 어떤 종목이 편입됐는지 기록을 하고 즉시 매수 주문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3번 그림 2에서 주문한 종목이 체결되면 보유 종목에서 실시간 조회하면서 현재가 손익률 등 여러가지 값들을 관리합니다. 저기 보유 종목 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현재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손익률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정해 주게 됩니다. 자, 4번 보유 종목들의 손익률, 매수 경과 시간 등 여러가지 값들을 4번 감시 기능 창으로 보내서 사용자가 감시창에서 설정한 대로 매도합니다. 여기 감시 기능 창을 열시게 되면 여기서 사용자가 내가 보유한 주식이 몇 퍼센트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 팔겠다, 이거를 각자 커스텀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종목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감시창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설정한 대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번, 4번과 마찬가지로 잔고 및 보유 종목의 손익률, 매수 경과 시간 등 여러가지 값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사용자의 설정대로 청산, 주문 관리 등을 동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옵션 리스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여러가지 값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서 사용자가 설정한 대로 청산하거나 혹은 주문을 어떻게 할지 관리하는 것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번, 2번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3번에서 매수된 종목의 정보를 관리하게 되고요. 4번, 5번에서 3번을 기준으로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레온스탁을 설치하시기 전에 사전 준비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용 주식 계좌가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자동 매매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2번 사용하실 조건 검색식을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웅은 포를 설치하시면 여기서 조건 검색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건 검색식을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이 조건 검색식을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지 레온스탁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온스탁의 기본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온스탁은 윈도우 OS 기반으로 최소한 윈도우 7 이상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4.5 이상, 그리고 키움 오픈 API 모듈 설치 및 신청이 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키움 오픈 API 모듈 설치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사이트에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온스탁 공식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서 레온스탁 설치도 가능합니다.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때 크롬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온스탁 공식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 네이버 카페를 가입해 주시고 가입 인사를 작성해 주시면 바로 레온스탁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유의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용하시기 전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전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움증권 홈페이지 상에서 오픈 API를 설치하고 신청하는 부분에 링크를 달아드렸는데요. 여기 키움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오픈 API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API 사용 신청하기, 그리고 모듈 다운로드, 그리고 모의 투자 신청하는 부분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픈 API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의 투자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모듈만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로 같은 경우는 바꾸지 말고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픈 API 사용 신청과 모의 투자 신청 같은 경우는 로그인 하시고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여기 두 가지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보안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아도 레온스탁이 이용 가능은 한데 설치가 되지 않으면 자꾸 확인창이 뜨니까 설치를 하고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보면 설치 완료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레온스탁 설치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레온스탁을 실행하셨으면 레온스탁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는 사용 약관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의, 이메일을 사용하실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 인증번호 발송하시면 메일로 인증번호가 날아갑니다. 인증번호, 이메일 확인하셔서 인증번호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요. 여기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계좌명과 여기 회원명이 다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계좌명과 같은 이름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홍길동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겠고요. 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API는 비워두셔도 되고요. 여기서 한국어를 체크해 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레온스탁을 처음 실행시키면 열리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 키움증권, 자동매매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매매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PI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아까 다운받으신 오픈 API 모듈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키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작성해 주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확인창이 하나 뜰 건데요. 그 확인창을 누르기 전에 레온스탁을 먼저 꺼주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업데이트 반영이 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 자, 이 순서를 맞추지 않으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시니까 처음에 업데이트 하실 때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창이 나오게 되면 레온스탁을 먼저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확인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온스탁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미지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바탕화면에도 레온스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레온스탁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주식, 키움증권, 자동매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지금 반영된 상태죠. 자, 업데이트 할 게 조금 남아있나 봅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의 조건 검색식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계좌 연결을 하시게 되면 모이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비밀번호를 그냥 빵빵빵빵 00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눌러주시고 닫기 하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API 로그인과 계좌 연결까지 하셨으면 이제 설정을 통해서 자동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의사항 버튼을 누르셔서 이용 약관을 읽어보시고 동의를 해주셔야 레온스탁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인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조건 목록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분들이 작성하신 조건 검색식을 쭉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실 조건 검색식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조건이 만족한 종목을 얼마치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조건 검색식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회를 하실 건지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건식은 종가 베팅용으로 만들었다 그러시면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20분 사이에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이 되었을 때만 이 조건 검색식을 조회하게 됩니다.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이 편입이 되게 되면 주문창에 편입된 종목을 기록해 주고요. 기록함과 동시에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은 시장가로 나가게 되고요. 추가 매수를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옵션 리스트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편입 당시 현재가 대비 몇 퍼센트 가격에 얼마치 지정가 주문을 할 건지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로그 창이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업종 지수입니다. 여기는 지수값, 여기는 전일 대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빈칸인데 장중에는 시가 대비 등락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버 구분이고요. 자, 그리고 잔고 부분에서 손익률과 손익금액 같은 경우는 실투자 서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반영해서 재계산한 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실현손익 같은 경우는 해당 서버에서 실현손익 값을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 서버 기존의 실현손익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의 손익률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손익률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목별로 손익금액을 보여주는 부분은 수수료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보유 종목 값들 중에서 수수료나 세금이 포함된 개념은 손익금액 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시창 같은 경우는 손익률 값과 매수 경과 시간 값을 보유 종목에서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손익률과 매수 후 경과 시간 이 값을 계속해서 감시창에서 불러오면서 사용자가 설정한 대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자, 예를 들어서 0초 이후부터 최초 감시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0초라고 적어주시면 사자마자 바로 감시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 초과시 감시 시작, 10% 초과시 감시 중단, 5% 도달 시 매도 가능 수량의 50% 매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자, 내가 매수를 하고 손익률이 5%가 넘게 되면 이제 이 옵션의 감시를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손익률이 10%를 넘어가면 자, 이 옵션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 감시를 하는 동안에 5% 이하로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매도 가능 수량의 절반을 매도하겠다 시장가로 바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옵션을 여러 가지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를 처음에 했을 경우에 위아래로 가격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손절이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10초 정도 텀을 주고 매매를 시작하겠다 하시면 매수 경과 시간이 10초가 지난 후부터 감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를 걸고 이용을 하셔도 속도에 아직은 무리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두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물량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옵션 리스트에서 추가 매수를 이용하신 경우에 매수 미체결 주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나는 매수하고 5분이 지났는데도 매수가 안 된 거는 무조건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용하시려면 이 옵션들을 응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5분이면 300초가 되겠죠. 감시 시작은 마이너스 99, 감시 중단은 99, 도달시는 99, 여기는 0으로 입력해 주시면 5분 뒤에는 무조건 매수 주문만 취소하게 됩니다. 자, 이 값들은 종목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 옵션들은 감시창이 켜져 있을 때, 그리고 이 감시 버튼이 눌려 있을 때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을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감시창을 닫았다가 열었을 때도 다시 이 값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자, 이 각각의 옵션들은 한 종목당 한 번씩 주문이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감시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취소를 하실 경우 그 정보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주문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 정보들은 이 창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감시 버튼이 눌려 있을 때, 이때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이 감시 버튼을 눌러둔 상태에서 창을 닫지 마시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는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우는 거는 이렇게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사실 감시창 하나만으로도 매매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이너스 5%에 손절하겠다 하시면 마이너스 5, 100, 마이너스 5, 100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매수를 하고 30분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다 팔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신데요. 30분이면 1800초죠. 자, 1800초 이후부터 최초 감시, 그리고 1800초 이후에 무조건 팔게 만들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감시 시작을 마이너스 99, 감시 중단을 100, 도달시를
100으로 해주게 되면 1800초 이후에 무조건 다 팔게 되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요청하실 때 동시에 최대 10개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검색식을 요청할 때 5초 이내에는 최대 5개까지만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작 시간에서 조건식마다 한 5초 이상은 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5초 이내에 5개 이상 검색식을 한 번에 요청하게 되면 조회에 락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창 기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종목을 주게 되면 여기다 기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종목이 다 팔리기 전까지는 계속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날 레온스탁을 켜도 여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 다 팔게 되면 청산 완료로 바뀌게 되고, 그럼 청산 완료로 바뀌게 된 경우는 다음날 이 기록이 지워져 있습니다. 해당 종목만 딱 지워주게 되고요. 주문창에 이미 기록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주문창에 기록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한 번씩만 매수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편입이 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유 종목 및 동일 종목 매수 금지라고 되어 있죠. 동일 종목은 주문창에 이미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록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점 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값들을 300으로 맞춰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기능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여기가 바로 고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자, 3% 아래가 바로 고점 대비 라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가가 주식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내려서 이 선에 닿게 되면 여기서 바로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식 가격이 움직여서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라인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고점이 여기서 이제 갱신이 되지 않죠. 그러면 고점 대비 라인은 여기 폭이 계속 3으로 유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고점 대비 라인은 이제 고점이 멈춰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다가 이 고점이 자, 이쯤부터 다시 갱신이 되게 되죠. 갱신이 될 때부터 고점 대비 라인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또 고점이 멈추게 되죠. 이 폭은 3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청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단순한 고점 대비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다른 값들을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3, 3, 자,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엔 똑같죠. 자, 매수, 자, 처음에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손익률이 처음에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라인이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아까처럼 기본적인 원래 고점 대비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자, 기본적인 고점 대비 라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0.23을 만약에 입력하게 되면 자, 처음에는 여기가 고점이고 손익률도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자, 고점이 갱신되게 되면서 손익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 손익률이 올라가면 여기서 빼주는 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 폭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손익률이 올라갈수록
이 폭이 좁아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 기존 고점 대비 라인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고점이 멈추는 부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폭은 자, 5가 되지만 이 폭은 손익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현재 자, 10% 정도 오른 상태였다. 그렇게 가정을 하시게 되면 자, 손익률이 10이 되죠. 그러면 5 빼기 2는 3이 됩니다. 자, 이 폭은 손익률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다가 결국은 현재가랑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팔게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는 이용하지 않고 이 폭을 무조건 자, 최소한 3 정도는 주고 쓰겠다. 그러면은 이 폭이 3보다는 좁아지지 않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은 고정되어 있지만 손익률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값도 따라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고점 대비보다는 폭이 더 좁습니다. 자, 여기서는 손익률이 조금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지요. 자, 여기 고점이 갱신되는 부분부터는 다시 이 값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아까보다 손익률이 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폭이 조금 더 좁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매수가를 기준으로 여기가 현재 15% 오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5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폭은 자, 2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소값을 3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 폭이 3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매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고점 대비를 이용하시려면 0을 입력해 주시고요. 변동성을 주시려면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손절 기능인데요. 이 값은 평균 단가 대비 몇 퍼센트를 하락했을 때 청산하겠다. 종목별로 몇 퍼센트 내렸을 때 손절하겠다. 단순한 손절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평균 단가 대비 몇 퍼센트 아래를 청산 기준가로 설정, 그리고 초당 0.005%씩 청산 기준가를 상승. 자, 이 기능은 어떻게 이용을 하시느냐, 이것도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가가 1000원일 때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5% 아래를 청산 기준가로 설정. 그러면 여기서부터 5% 아래인 자, 950원인 가격을 청산 기준가로 일단 설정하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만약에 내려서 950원에 도달하게 되면 청산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가를 먼저 정해 두고요. 이 청산 기준가를 일정한 비율로 계속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재가랑 만나는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0.005로 저희가 입력을 해 두었죠. 예를 들어서 그 2배인 0.01로 만약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이 상승폭이 기존의 상승폭보다 기울기가 약 2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사용자분들이 적절하게 계산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의 상승폭이 1시간에 10% 정도는 올라야지 계속 보유를 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1시간에 10%는 올라야 한다. 자, 처음에 평균 단가 대비 5% 아래를 청산 기준가로 설정하셨죠. 그러면 청산 기준가는 처음에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뒤에는 플러스 10%까지는 올라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실 경우에 1시간 안에는 약 15% 정도가 올라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자, 1시간은 60분이죠. 그러면 분당 0.25%씩은 올라줘야지 1시간에 15% 정도를 오르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60으로 더 나눠주게 되면 초당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1시간에 15% 정도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치들은 사용자분들이 매매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가랑 청산 기준가 상승률이 적용된 값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에 현재가가 만약에 이 값보다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청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들을 작성하실 때 기본값으로 적혀있는 이런 형식들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소수점 값들은 최대 14자리까지만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서버 시간 기준 특정 시간이 되면 주문창의 경과기간 값이 N1차 이상인 종목을 청산. 자, 이 기능은 매수를 하면 여기에 종목이 기록이 남겠죠. 이 기록은 만약에 내가 오늘 매수를 하고 팔지 않고 다음 날에도 보유를 하게 되면 여기에 경과기간이 1일차로 바뀌게 됩니다. 당일은 0일차고요. 내가 어제 매수를 했으면 오늘은 보유한 지 1일차가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설정 시간이 되면 경과기간 값이 2로 설정하셨으면 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2일차 이상인 종목만 청산을 해주겠다. 여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경과기간이 2일차가 된 종목들을 이 시간이 되면 청산하겠다.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고점 대비 기능과 손절 기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거의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저희 레온스탁의 고점 대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점 대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0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근데 손익률에 따라서 변동성을 주는 고점 대비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레온스탁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청산 기준가를 계속 상승시켜 주면서 종목마다 상승폭을 계산하면서 청산시켜주는 기능 같은 경우도 저희 레온스탁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시 기능 같은 경우도 사용자분마다 아주 자세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몇 개까지 설정이 가능한지 보통 제한이 있어요. 레온스탁에서는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다양하게 조건을 거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감시 기능상에서 감시 타입명을 바꿔주시게 되면 어떤 옵션을 통해서 주문이 나가게 됐는지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누르게 되시면 조건 검색식을 조회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수값이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주문창에 기록은 되지만 매수를 하지 않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락장일 때는 매수를 하고 싶지 않다. 무조건 상승장에서만 매수를 하겠다. 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0, 99.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시면 시가 대비 등락률이 0보다 아래일 때는 매수를 하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죠. 자, 다음으로 잔고 청산 기능입니다. 자, 서버 시간 기준 특정 시간이 되면 잔고 리스트에 총 손익금액 실현 손익값이 여기서 총 손익금액 실현 손익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매수 중단 또는 일괄 청산을 동작하겠다. 자, 이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 하루에 10만원 이상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내가 익절을 얼마를 했든 마이너스 10만원만 아니면 계속 자동 매매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9999 그리고 자 10만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자 나는 손해가 얼마가 됐든 하루에 10만원 익절을 볼 때까지는 계속 자동 매매를 하겠다. 자 혹은 자 하루 이득이 10만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 매매를 그만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반대로입니다.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기 때문에 자 나는 하루 손익금액이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 들어오면 자동 매매를 그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은 매수 중단과 일괄 정산을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만 그만할 건지 아니면 청산만 하실 건지 둘 다 할 건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체결 주문 관리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레온스탁에서 청산을 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하시거나 자 아니면 옵션 리스트에서 청산을 할 경우 해당 종목의 미체결 주문을 뭐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자 레온스탁이 자동 매매를 하면서 미체결 주문이나 뭐 여러가지 기타 기능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적힌 그대로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체크가 다 된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조회를 하시게 되면 내 계좌의 매매 내역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매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장중에 여기서 조회를 눌렀을 때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누적 손익금액과 당일 손익금액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레온스탁에서 차트에 그려주는 이 손익금액 정보는 단타를 하시든 스윙을 하시든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 손익금액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매도한 주식이 얼마만큼 손익이 났느냐, 그 금액을 차트에다 그려주기 때문에 내가 어제 산 걸 오늘 팔았어도 오늘 얼만큼 수익이 났느냐, 그 금액을 차트로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윙을 하시든 단타를 하시든 이 차트를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의투자 서버랑 실투자 서버는 수수료 세금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 체크를 하시면 모의투자에서 조회를 하셔도 실투자 서버처럼 차트를 재계산해서 그려주기 때문에 모의투자 서버에서 자동 매매를 테스트 하시고 여기서 수익이 난다 하시면 이제 실투자 서버에서 직접 매매를 돌리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버튼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은 조건 목록과 옵션 리스트에 설정하신 수치들을 저장해주는 버튼이 되겠고요. 자, 이 저장을 하시게 되면 API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저장하신 값들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세팅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 버튼 같은 경우는 주문창의 기록을 지워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수금지 종목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매수하지 않는 종목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코드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해당 종목이 편입이 되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 종목을 찾으셔서 추가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여기서 편입이 되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매수 주문 취소 버튼인데요. 이거는 수동으로 남아있는 미체결 주문을 취소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매도 주문 취소 버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매매 화면에서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키움증권 서버가 매일 새벽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 매일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다시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레온스탁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레온 트리거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레온스탁을 매일마다 알아서 실행시켜주고 알아서 종료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레온스탁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온 트리거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레온스탁 아이디를 적어주시고 레온스탁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런을 눌러주시게 되면 특정 시간이 되면 알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 도움말 버튼을 눌러보시면 레온 트리거가 몇 시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온스탁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추후에 레온스탁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특정 부분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에 1대1 문의나 단체 카톡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